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 발전 프로젝트 쉘리 투게더의 김환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 감소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이 이제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에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18개의 시, 군 중에서 12개의 지역이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단순히 기금을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기회가 찾아온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충분히 활용하고 극대화하는 방안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앞둔 지금 지원 방송에서는 강원도의 자치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 발전 프로젝트 쉘리 투게더. 네, 오늘 토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횡성, 홍천, 강원도 내륙권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먼저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무슨 배우분들이세요. 연예인 같은 정말 너무 훤칠한 너무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두 분 다 뽐내셨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베테랑 농업 전문가이자 횡성 토박이시죠. 김명기 횡성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횡성군수 김명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강원도는 이렇게 군수님들을 얼굴로 보고 뽑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상부터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신영재 홍천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궁화의 중심 도시죠. 홍천 군수 신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편안하게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TV 출연하거나 이렇게 만날 일은 별로 없으시죠,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첫 만남을 이었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시간일 것 같고요. 강원도 내륙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심도 있게 정말 딥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 인터뷰를 보고 와서 본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전에 저희 제작진이 횡성과 홍천을 돌면서 2주간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 인터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하죠. 뭐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아산병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아쉽다? 상인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게 이제 사람 유입이 안 돼서 타 지역에서 좀 들어온 귀농 귀촌 그런 것도 좀 많이 와가지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살 수 있게끔 그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이제 어디 가서 다양하게 체험을 하거나 놀거나 막 이런 거 할 게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병원을 가거나 할 때 횡성이다 보니까는 소아과도 지금 하나밖에 없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취업 관련된 거를 딱히 일할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서원 사는데 버스가 많이 없어서 나오는 것도 제때 시간 맞출 수도 없고 통학이나 이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버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있죠. 대형 병원이 별로 없다는 강릉이나 주문진이나 원주로 쪽 가야 되고 병원만 좀 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조그만 도시에도 병원이 큰 게 생기겠어요. 의료원 같은 것도 없나요, 여기? 의료원이 없어요. 올림픽 할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너무 이거를 또 갑자기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안타깝고 참 뭐 불편 없이 잘 입고 있어요. 나 이런 인터뷰 처음이라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잘 듣고 왔는데요. 글쎄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 등 뭐 여러 악재로 지역이 그야말로 뭐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군수님들은 뭔가 조금 더 뜨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요,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화두인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황이 사실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고용 위기도 당연히 뒤따랐고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명기 군수님부터, 횡성 군수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고민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민선 8기 행성군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대 화두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행성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 경제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경종 농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농산물을 잘 파는 구조를 만들고 이분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100억 규모의 그 최저가격 보장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또 요새 농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 농자재값 반값 보조 사업도 저희가 꼭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행성의 대표적인 그 소득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행성 축협 한우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15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더더욱 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드리겠다. 그런 반면에 또 가축분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네. 가축분뇨 문제도 해결하고 또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장 경제 확실히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주 인구만으로는 시장 경제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요즘 해자되고 있는 관계 인구를 늘려서 행성의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도 요번에 특별히 저희가 그 행성의 그 문화유산 보존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그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수장고를 만드는 것이지만 아울러서 전시 공간도 함께 유치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관계 인구 계속 늘려서 행성 경제 확실히 살려내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일단 농촌 경제에 대한 관심을 뚜렷하게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신영재 홍천 군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많이 어렵구나 이런 네.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시내 일원을 자주 나갑니다만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집 건너 하나가 빈점포입니다. 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완화되면서 지역 경기 부양에 대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희 홍천군에서는 전년도에도 지역 상품권, 홍천 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732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러한 소비 행태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선 우리 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생산 제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다양한 그 청년 지원 정책, 네. 또 청년 일자리 정책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마련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2,000개의 목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홍천군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목적 달성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힘차게 추진되려면 저희 조직이 좀 개편이 돼야 됩니다. 아직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 조직 개편된 곳에는 투자 유치팀, 또 청년 지원팀, 또 농산물 마케팅팀, 농촌 인력 전담 지원팀 이런 것들을 신설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 부양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청년들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농촌 인력으로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농촌 인력을 지금보다도 더 원활히 공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많이 언급된 내용이 대형 병원을 비롯해서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뭐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료 격차 개선을 위한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신영재 군수님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농촌에 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격차가 확실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해서 병원급이 5개, 그리고 의원급은 한 60개 정도, 또 보건기관 27개를 포함해서 92개의 병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소아청소년과나 또 산부인과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2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산부인과도 2개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신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그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지원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고, 예. 이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시설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예.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를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시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 5억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그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출산한 아이가 우리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되면 아이의 출산 또 육아까지 저희 지역에서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불균형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좀 더 확장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 김명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이제 함께 걱정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 소멸 기금으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행성군도 금년에 60억, 내년에 80억, 그리고 광역 지원 계정이라서 또 80억을 받아서 예. 총 220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지방 소멸을 막을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예산이 잘 쓰여져서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행성을 만들 계획인데, 우선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귀농귀촌 정책들을 통해서 네. 인구 유입 정책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육아, 보육, 그다음에 교육,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정책을 수립을 해서 정주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면서 저희가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가 이제 행성에 유치가 됩니다. 예.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을 유치해낸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가 된다는 자신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 정주 인구만으로는 저희가 지역 발전이 어렵습니다. 네. 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 소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 관계 인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는데 우선 내년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꼭 행성이 고향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행성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행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네. 꼭 그 정주 인구가 아니더라도 예. 행성 지역은 유지 발전될 수 있다 하는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용문 홍천광역철도 이제 사업이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데 한편 이 강원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용문 홍천철도, 홍천의 철도는 100년 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열망하던 이 사업이 지난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예. 이 사업에 대한 청신호가 좀 켜졌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이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국정 과제에 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인데 네. 이 결과값이 기대할 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나 아직 이 용역 조사 기간이 좀 남아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이 비용대 편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서 예. 저희가 추가로 국가철도공단에 이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곳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연간 한 5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비발디 파크의 네. 수요 인원이라든가 네. 또 수타사를 비롯한 각종 관광지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희토류라는 희귀한 그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향후에 이 희토류를 개발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제 공급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요로도 넣을 수 있고요. 또 저희 지역의 옥수수 축제라든가 또 여름철에 홍천간 별빛 음악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의 수요, 또 우리 저희 지역에 한 1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군 장병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BC 값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도공단에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사업은 향후에 지금 인구 소멸 대응 기금도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저희 홍천도 인구 소멸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철도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저희는 이 사업을 우리 관의 주도만 아니라 네. 민간 부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천철도 보험국민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 마침 오늘 10시 반부터 서울 용산 네. 대통령 그 집무실 인근에서 우리 지역 철도 유치 염원을 위한 이런 결의대회를 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건의한 서한이 또 직접 그 행정관께서 나오셔서 예. 대통령께 전달이 됐다는 예. 이런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민관과 우리 관에서 적극 공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이 사업이 완성돼야 네. 저희 지역의 수도권 배우 명품 신도시라든가 또 산업단지라든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항체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우리 홍천 군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이뤄낸다는 차원에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옆에서 또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현안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횡성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이모빌리티 산업입니다. 현재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를 추진하고 계신데 예산 확보 계획과 이로 인한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 이모빌리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모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서도 2020년부터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본격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 삼성 그리고 행성에 초소형 그 전기 화물차가 생산되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이게 상생형 일자리로 행성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조치로 행성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 통해서 그 묵계리 탄역고 부지 9만 평의 그 이모빌리티 실증 단지, 센터를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2만 5천 평 정도는 다시 그 해수를 해서 그 관광 문화 거점도 터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 센터가 들어서도 이렇게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인근에 저희가 한 20만 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이모빌리티를 넘어선 모빌리티 단지, 테크노 단지를 저희가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테크노 단지는 첨단 테크노 단지가 되고 또 이것이 이 문화, 관광하는 모빌리티 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100년 행성을 저는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금 220억 원을 포함해서 또 별도로 710억 원에 향후 5년간 710억 원의 그 예산을 투여하기로 이미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방 소멸도 극복하고 지역 경제도 확실히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시민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만나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이면 이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더 특별해집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1일 날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림이 바뀐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냥 얘기만 들었었어요. 신문에서 보긴 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일을 하느라 뭐 바빠서 못 들어봤고. 뭐 특별자치도를 떠나서 어딘가 이렇게 소외되는 도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유입할 수 있게끔 뭔가 먹거리 무슨 문화 활동이라든가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세워야 되는데 강원도가 자연환경 때문에 막혀있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강원도도 제주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 올 수 있고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강원도는 왠지 사람들이 인식에 좀 시골이라는 느낌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또 올림픽 때처럼 또 강원도가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고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단어로 하시면 홍천역 최고입니다. 홍천역이 돌아야 됩니다. 최고. 융합을 많이 바랄 것 같아요. 처음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강원도가 변화? 제주도처럼 레벨업? 도시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우리는 재산으로 삼고 그냥 우리도 그냥 다 그냥 모든 것이 합쳐갖고 잘 되기 바래요. 기대나 도약? 생소한 단어다? 뭉쳐야 된다. 네, 네, 그걸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뭉쳐야 한다. 이 얘기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 아쉽게도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키워드인데요. 이거에 대한 토크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먼저 기대 도약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 거다 보니까 강원도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이 도민들의 생활 여건 또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지역별 특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별 특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발굴하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홍천 군수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도 한 10여 개 이상의 특례를 발굴해서 또 강원도에 전달도 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저희 지역과 관련된 특례 규제 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선 저희 홍천에 철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이 운영 부담 지원금 이런 것들도 지원금보다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철도 건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대 3의 비율로 건설을 하고 또 이 역사라든가 운영의 비율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한 5대 5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자치도에서는 8대 2 정도의 운영비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안이 이제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저희 지역의 산업단지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예. 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 학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 지역, 즉 이런 것들, 경제 자유구역 이런 것들에는 좀 특례 사항으로 이런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좀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이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외국인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례를 들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에 이런 외국인 학교가 상당히 여러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이제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외국인 학교, 특히 외국인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의 강원도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규제화나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거고요. 말씀하신 건 이제 강원도 특례에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강원도도 해당되지만 네. 특별자치도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 네. 홍천군에서도 외국인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204 항공대가 있습니다. 네. 물론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항공부대인데 지금은 과거에는 좀 시내권에서 좀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것을 이전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하면 기부대 양해 방식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에 있는 부대의 어떤 면적이나 부대의 시설을 그대로 어느 특정한 곳에 만들어주면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당 지역에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방, 군사시설을 관리하는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도록 또 입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기상 이후로 인해서 이 먹는 물이라든가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 다목적댐 개발이 아주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다목적댐을 건설할 때에도 이제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댐의 경우에.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감안해서 건설의 비용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특례로 저희가 개발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기 횡성 군수님은 또 지역별 특례 어떤 것들을 발굴하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특례를 얘기하기 이전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규제의 완화 또는 권한의 위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행성도 예를 들면 행성의 전체 면적이 약 998평방킬로미터니까 약 1000평방이라고 평방킬로미터라고 가정한다면 먼저 산정한다면 저희 약 86.3%인 861평방킬로미터가 규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 국립공원으로 그다음에 보전산지,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약 전체 행성군 면적의 86.3%거든요. 이것들 풀어내지 않으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공장 하나 설립할 수 없죠.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이제 이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안 되면 이 지역이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는 원주 치수장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들을 풀어내줘야만 행성이 꿈꾸는 미래 먹거리든지 첨단 테크노 단지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뭐 실증지구 지정이든지 뭐 전기차 인증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역이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도 지사나 시장 자치단체장한테 유임을 안 해준다고 하면 특례로 다 유임을 안 해준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꼭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국립공원에 대한 그 제한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 제한이라든지 또 국립공원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행성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4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례 규정으로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서를 도에다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행성이 당면 현안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에다가 우리 군소음법, 우리 블랙 기술을 통한 소음 규제에 대한 보상이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전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역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특례로 반영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은 특례가 한 24개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까 홍성은 한 10개, 10여 개 정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만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규제 완화를 또 말씀하려고 했는데, 홍성 군수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일단 규제 완화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눈에 띄는 키워드는 이제 자연 환경의 재산이다. 뭐 잠깐 얘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판 삼아서 지역마다 이제 개발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자연 환경 훼손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개발과 보존, 이게 참 어려운 공존입니다. 함께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 김명기 횡성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도 해야 되고, 네. 예? 두 마리 다 그다음에, 가져갑니까? 예, 두 마리 토끼를? 환경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보전 임지의 비중이 예. 거의 80%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발로 발맞춰 줘야 되고 네. 또 꼭 보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그에 상응한 거에 대한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전, 환경 보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이나 향유하는 사람들에만 집중돼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거를 지키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거냐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그 과감하게 피해보고 있는 이 강원도, 특히 대한민국의 환경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향유하고 있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네. 이것도 지켜내고 손해보고 있는 강원도민에게 확실하게 네.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그럼 합니다. 만약에 김영희 횡성군수님은 개발과 보존, 이게 이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된다면 개발과 보존이 어느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저는 강원도가 산림이나 이런 규제 받는 게 행성도 83%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확실하게 20-30%는 저희들이 개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홍천 군수님의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 어려운 공존입니다. 예. 개발과 보존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도는 산지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적당한 산지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홍천군만 해도 85%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 산지에 대해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 산림 자원을 활용한 보전과 개발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홍천군이 산림 면적이 많은 것을 장점으로 해서 최근에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제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네. 사업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 홍천군 지역이 탄소 배출권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산림 자원을 육성하는, 키우는, 조립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 산림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 자원은 산림 자원대로 보존하면서 이 산림 자원을 우리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사업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산림 집적 단지를 통해서 네.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산림 자원을 우리 군으로 모으고 이 모아진 산림 자원을 가공하고 또 이 가공된 제품을 유통하게 되는 이런 6차 산업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강원도에서 산림 자원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런 그 임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선 저희 지역에는 그 목재 문화 체험장을 이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재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산림 간벌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 목재로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 미이용 목재에 대한
산림 자원화 센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펠릿이라든가 또 톱밥이라든가 또 자원화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산림을 보존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우리 지역의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산업, 산림 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6차 산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막연한 보전보다는 이 보전을 통한 이 개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뒤에 이제 있는 문구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건 이제 뭉쳐야 산다. 예. 레벨업 뭐 이런 키워드가 이제 눈에 띕니다. 저희 쉐리 투게더의 모토가 어쨌든 뭉쳐야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 있어서도 지역이 힘을 모으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김명기 행정구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특별자치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내년 시행 앞두면서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특례 발굴에 대한 TF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역별 토론회도 몇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특례 발굴들을 열심히 해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간의 협력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의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본인 자치단체만의 이익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자치단체가 함께 사는 길 이것들을 저는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홍천군 수님은 뭐 저하고 의견이 늘 같으시고 또 고민도 비슷합니다. 네, 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 해제라든지 농업진흥구역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개발이나 보존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공감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 말씀을 드리죠. 아, 예. 이 자리를 그래서 빌어서, 앞으로 이제 그 자치단체 간에는 사실 충돌되거나 또 그동안에 그 자치단체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막연하게 그 자기 이익에만 매몰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자치단체 간에 공존하는 그런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 이것이 꼭 실현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강원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홍정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강원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정말 뭉쳐야 살 수가 있고요. 그래야 저희가 요구하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명기 행정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 홍천은 춘천 그리고 홍천, 행성, 원주로 이어지는 T자형 미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합니다. 그 홍천군에서는 K-바이오 첨단 도시를 비롯해서 국가 항체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를 육성하고요. 또 행성에는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모빌리티 선도 사업의 중심 도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천군과 행성이 강원 영서권의 미래 산업 도시로서의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성군과 공동으로 연대해야 될 사업도 몇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 군부대의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에는 204 항공대가 있고요. 또 행성의 경우에는 블랙 이글스 또 운영으로 인한 이 공군 부대의 비행장 주변에 소음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군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비롯되는 소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공동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군사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또 이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똘똘 뭉쳐서 네. 풀어나가는데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강원 특별자치를 통해서 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서 잘생기신 것만 닮은 줄 알았는데 생각과 마음도 잘 닮으셨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둘이 손을 합쳐서 당연히 나간다면 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쉐리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를 통해서 토론자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각 자리마다 지금 팻말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yes or no 팻말을 들어주시고 부연 설명은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내륙 관광 컨텐츠 개발 솔직히 어렵다. 하나, 둘, 셋. 둘 다 노예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연이다. 하나, 둘, 셋. 한우의 본고장은 사실 우리 지역이 최고다. 네. 두 분 다 했어요. 우리 지역에 발굴한 특별자치도 특례안 무조건 우선순위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 땡땡땡에 달려있다. 뭐가 있습니까? 먼저 횡성 군수님부터.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는 협력이다.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강원 특별자치의 성공은 홍천 군민에게 있다. 홍천 군민에게 있다. 홍천 군민의 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yes or no 이렇게 5개의 문제를 함께 해봤는데요. 뭐 거의 다 마음이 같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같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연이다. 해서 횡성 군수님이 X를 드셨습니다. 네. 예. 노를 들었습니다. 네, 왜 자연이 아닙니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자연이 아니었습니까? 자연도 중요하죠. 근데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 중에서 네. 이 자연도 중요하지만 예. 자연을 지키는 것보다도 지금 우선은 개발이 우선이다. 개발이 하는 우선이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존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맞지만 그에 맞는 걸맞는 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X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게 이제 한우의 본고장. 사실 우리 지역이 최고다 해서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이거는 뭐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횡성 한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홍천 한우도 어디서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분명히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홍천 군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O 드셨어요? 홍천 한우가 사실은 원조입니다. 원조입니까? 원조 논란이 있습니다. 예, 원조입니까? 그 횡성 한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한우에 대한 명품 사업이 홍천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래요? 또 사실 횡성은 그런 그 명품 사업은 우리 홍천구보다 좀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 홍천은 늘푸름 한우라고 해서 홍천 하이트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이 맥주박을 발효시켜서 만든 사료를 먹인 그 거세 숫소를 늘푸름 한우라고 하는데요. 이 한우의 육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그 전국에서 뭐 그 육질은 다 뭐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저희가 이 마케팅은 행성에 비해서 조금 더 뒤졌지만 이 육질, 이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자부심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한우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횡성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웃고만 계셨는데요. 한우의 본고장 사실 우리 지역이 최고다. 이거 횡성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홍천도 저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하세요. 그래요? 늘푸름 한우 브랜드 만드실 때
행성 축협 한우 브랜드보다 1년 먼저 만드신 게 맞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행성 한우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브랜드를 만든 것부터가 역사가 네.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 한우 개량 사업을 할 때 네. 그 행성에 가축 인공 수정소가 있었어요. 네. 50년 전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축 개량을 계속 해 오면서 사육 기술이 균질해진 겁니다. 이 농가들이.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맛과 품질을 잘 유지를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 만들 때 홍천 늘푸름 한우가 잘 만드셨고 네. 또 품질도 좋습니다. 네. 저희 또 그 다음에 행성 축협 한우가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네. 이것이 소비자로부터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행성 한우가 소비자 신뢰 대상, 네. 신뢰 대상을 15년째 받잖아요. 네. 15년째 받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우 하면 행성 한우다. 네.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이 자긍심은 웬만해 가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희가 사실 한우 얘기는요. 나중에 저희가 또 특집으로 한우 투게더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두 분의 자부심이 정말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좋습니다. 이게 사실 횡성이든 이 홍천이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그대로 이제 군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나 좋은 얘기였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열쇠는 협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홍천 군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스오알로 함께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이번에는요. 오늘 토론회에서 강원도 내륙권 발전 방안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한 문장, 뭐 한 단어 아니면 뭐 노래 가사도 좋습니다. 이슈 워드로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권 발전과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이슈 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신영재 군수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저희 홍천 지역 주민께서 키워드 홍천역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홍천역은 저희 홍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모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과 또 홍천과 원주를 이어가는 그 내륙 순환 철도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홍천역을 꼽았고요. 홍천역. 그래서 제가 정한 이슈 워드는 홍천역이 어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홍천역이 어때요? 야, 이렇게 또 연관을 또 지어서 좋습니다. 빨리 홍천역이 진짜 생겨갖고 홍천역 근처에 있는 한우집 가서 한번 또 놀러 갈 수 있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홍천역이 어때? 횡성 군수님 앞에 너무 잘해주셔서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김명희 횡성 군수님도 역시 그 신영재 군수님이 정치 경력이 많으셔서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슈워드를 이렇게 좀 길게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도민이 부자 되는 희망 강원, 행복 강원. 도민이 부자 되는 희망 강원, 행복 강원.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해서 도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기대가 큰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도민이 부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는데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도민이 다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제 군정 목표가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행성, 행복 행성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도가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의 정말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기대가 되는 얘기들을 또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강원자치 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열과성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의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 강원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합을 다지는 의미로 저희 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쉘위 하면 투게더 하면서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라는 의미로 투게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강원자치 발전 프로젝트 쉘위 투게더.